풀이합니다. 확통 중에 지금 36쪽에 76번이라고 했는데 37쪽이 76번인 것 같아서 아무튼 76번을 풀이합니다. 수능 기출문제라고 하고 수능 기출문제 13번 문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x라는 집합에 1, 2, 3, 4라는 원수가 있습니다. x에서 1, 2, 3, 4에서 1, 2, 3, 4를 화살표 보내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2, 3, 4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등호를 사용하고 있는 거네. 만약 이게 부동호로 표현됐으면 조합으로 문제를 풉니다. 부동호가 있는 게 아니라 등호하고 같이 있는 이 부동식은 중복조합을 사용해서 풉니다. 등호가 있으면 중복조합, 등호가 없으면 그냥 조합입니다. 1, 2, 3, 4에서 1, 2, 3, 4 화살표를 보내고 싶은데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2, 3, 4의 값이 화살표를 보낼 수 있는 거는 1, 2, 3, 4 중에 화살표 보냈으면 좋겠는데 2가 가질 수 있는 값보다 3이 가는 게 더 커 나왔고 4가 가는 게 더 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4개 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4개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3개의 숫자를 뽑을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뽑힌 숫자가 2, 3, 4 서로 다른 숫자 뽑혔다고 한다면 2의 값은 2로, 3의 값은 3, 4의 값은 4로 가면 되는데 뽑힌 숫자 중복을 활용해서 2, 2, 4가 뽑혔다고 한다면 2의 값은 2로, 3의 값은 2로, 4의 값은 4로 가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화살표 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으로 화살표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뽑기만 하면은 이 문제 박스에 들어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고요. 4H 3의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2, 3, 4만 화살표 가는 함수가 아니라 함수의 값은 모든 정역에 있는 원소에서 화살표가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1의 값이 갈 수 있는 곳은 제약이 없이 박스에 들어있는 거는 지금 2, 3, 4만 언급했으니까 1의 값이 갈 수 있는 곳은 4군데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의 가지 숫자는 4 곱하기 얘가 6C3이어서 6C3의 값이면 3이 1분의 6, 5, 4, 20 4 곱하기 20이어서 80까지겠네. 그래서 경우의 숫자는 지금 다 해서 80까지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30번 문제입니다. 지금 65쪽의 30번 문제는 수능에 출제됐던 30번 문제로 갑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탁자 위에 5개 동전을 일렬로 놓으려고 하는데 한 개 동전 중에서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의 동전은 앞면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동전은 다 뒷면이 보이도록 최초에 세팅되어 있는 상태인데 5개의 동전과 1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규칙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오는 놈의 숫자가 K가 나오면 그 K라는 숫자가 1, 2, 3, 4, 5 중에 나온다고 한다면 K번째 자리에 있는 동전을 한 번 뒤집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K라는 녀석의 값이 6이었을 때는 모든 동전을 한 번씩 뒤집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이구야 총 다 해서 3번을 반복할 건데 3개의 동전을 뒤집을 건데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놓이려고 한다면 3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4라는 숫자하고 5라는 숫자를 뽑으면 3을 뽑으면 이게 합으로 바뀔 거고 앞면으로 바뀔 거고 4를 뽑으면 이게 앞면으로 바뀔 거고 5를 뽑으면 이게 앞면으로 바뀔 건데 순서에는 상관이 없겠다. 3, 4, 5의 값이 이게 원래는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은 원래 경우의 숫자는 6가지, 6가지, 6가지 총 더해서 216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 그 중에 3, 4, 5를 뽑는 경우는 3, 4, 5를 그러니까 주사위를 처음 던진 게 3이 나오고 두 번째 게 4가 나오고 세 번째 게 5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 게 5가 나오고 두 번째 게 3이 나오고 세 번째 게 4가 나와도 여기는 500이라고 써있는 것들이 전부 다 앞면으로 바뀌겠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3, 4, 5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3, 4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3, 4의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분자에 있는 경우의 수를 뭘로 할지 문제 결정하면 되겠다. 처음에 뽑았을 때 그냥 이거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로 쓸까? 3, 4, 5의 값이 순서 바꾸는 게 그냥 3팩인가? 3팩이어서 6가지 약분하면 36분의 1인가요? 두 번째 경우는 앞면 이게 1이 두 번 나왔다고 한다면 다시 앞면이 될 건데 앞으로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뒷면들이 앞면으로 바뀔 수가 없네.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해서 싹 다 바뀌는 경우가 있겠네. 6을 이용해서 싹 다 바꾸기? 그러면 처음에 주사위 눈이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 두 개가 뒷면으로 바뀐 다음에 숫자 6이 나왔을 때는 5개 모두 다 뒤집어줘야 되니까 5개 모두 다 앞면이 되겠죠?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나? 처음에는 요 녀석의 값을 2를 뽑았고 그 다음에 1을 뽑았고 그 다음에 6을 뽑아도 되는 건가? 그럼 다 앞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6이 제일 처음에 뽑혔다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이 앞이 됐을 거야. 처음에 6을 뽑으면. 그런데 1을 뽑았으면 요게 지금 앞면으로 바뀔 거고 2를 뽑으면 요게 다시 앞면으로 바뀌는 건가? 그럼 5개 다 앞면인가요? 그럼 1, 2, 6의 값이 순서 바뀌는 경우도 그것도 지금 모든 녀석의 값이 3번씩 만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겠네. 그렇다면 그 경우의 숫자는 216가지 중에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것들 3개 순서 바뀌는 경우겠네. 그럼 이것도 36분의 1이니까 2개 더해주면 18분의 1. 더 이상 약분은 안 됩니다. 18분의 1의 값이 답이고요. 그래서 PQ의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19가 답이네요. 이 두 가지 케이스 말고는 더 이상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지금 67쪽에 39번이라고 했습니다. 67쪽에 39번 같은 경우는 x라고 한 집합이 원소가 1, 2, 3, 4가 있고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이 15개 있습니다. 2의 4승이니까 전체 부분집합 16개, 공집합을 제거했더니 집합은 부분집합 15개가 있습니다.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부분집합을 뽑아서 15개 중에 3개를 뽑기 때문에 부모가 지금 15C3이 부모겠네? 15개 중에 3개를 뽑아가지고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서 나열된 순서 A, B, C에 대해서 이 포함관계를 만족할 확률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상황은 부모에 있는 전체 경우의 숫자 전 사건은 15C3입니다. 근데 분자에 들어갈 경우의 숫자가 포함관계가 지금 A라고 하는 녀석, B라고 하는 녀석, C라고 하는 녀석 속에 지금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누구를? 1, 2, 3, 4를 지금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1인 거고 B라는 집합의 원소는 2인 거고 C라는 집합, 잘못 얘기했네.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값은 1, 2인 거고 C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값은 지금 1, 2, 3, 4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A라는 집합 원소가 1이고 B집합 원소가 1이고 C집합 원소가 1, 2, 3, 4 된다고 한다면 그때 이 포함관계를 만족하는 셈이네.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 15개의 부분집합 중에 1만 원소인 집합, 2만 원소인 집합, 원소 1개짜리 집합, 원소 2개짜리 집합, 원소 3개짜리 집합, 원소 4개짜리 집합들 총 다 해서 15개의 집합이 있는데 이 중에서 15개 중에 어떤 3개를 뽑아야지 포함관계를 만족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애당초 포함관계를 만족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요 속에다가 지금 숫자를 4개 집어넣기만 하면 4개의 숫자를 집어넣기만 하면 무조건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상황이 발생하겠네. 그런데 문제는 숫자를 선생님이 지금 한 개, 2개를 집어넣었잖아. 꼭 한 개, 2개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잖아. 집어넣을 때 여기다가 한 개, 2개, 한 개, 1개도 괜찮나? 한 개, 1개는 1, 2, 3이어도 만족하나? 뭐 이래도 만족하나? 어디 보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A집합이고 이게 B집합이고 이게 C집합이라고 한다면 포함관계는 성립하는 거니?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려나? 숫자를 A라는 집합과 B-A라는 집합, B에서 A를 뺀 집합, 그 다음 C에서 B를 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낫겠구나. 먼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 B집합에서 A집합을 뺐을 때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세값은 C집합에서 B집합을 뺀 거의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지금 분류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이 속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지금 첫 번째 한 개, 2개인 거 먼저 해볼까? 한 개, 2개가 됐을 때도 여기다가 지금 임의의 숫자 1, 2, 3, 4만 셈이 예를 들어놨는데 이 숫자가 바뀌어도 상관없잖아. 여기다가 지금 숫자 2, 3, 1, 4를 집어넣어도
이 집합이 첫 번째 2를 원소로 하는 집합, B 집합은 2, 3이 원소인 집합, 그 다음 C라는 집합은 1, 2, 3, 4가 원소인 집합이기 때문에 이 세 개들은 지금 포함관계를 만족하는 거죠. 쌤은 지금 집합들 15개를 쓴 다음에 누가 누구에 대해서 포함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애당초 포함관계를 만족하는 녀석에 대해 숫자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구한 중이거든. 일단 이것부터 구해볼까? 한 개 한 개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 개 한 개 두 개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보면 되지? 4개 중에 하나 뽑아서 집어넣고 3개 중에 하나 뽑아서 집어넣고 분할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구나. 분할 및 분배를 사용하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할 분배를 사용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그냥 이렇게 해도 될까? 4개를 일렬로 배럴 건데 이거 두 개가 자리 바뀌는 경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 두 개는 자리 바꾼 건 다른 경우지. 이 집합들이 달라져 버리지. 2하고 3이 자리를 바꾸면 이쪽에 3이 있는 녀석과 이 속에 2, 3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포함관계를 의미하는 A, B, C 집합은 방금 전에 2, 3, 1, 4일 때와 3, 2, 1, 4일 때는 다른 경우입니다. 하지만 2, 3이 순서 바뀌는 경우는 다른 경우지만 1하고 4의 값이 순서 바뀌는 경우는 같은 경우네. 어차피 이 모양이 나올 테니까. 1사는 순서 바꾼다고 보기 좀 힘들지.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 경우의 숫자는 4개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생각한 다음에 요 두 녀석만 순서 바뀌는 경우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제일 뒤에 것만. 1, 2, 3, 4를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뒤에 있는 두 개의 숫자만 자리 바꾼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4개 중에 하나 뽑고 3개 중에 하나 뽑고 2개 중에 2개를 뽑아가지고 똑같은 거에 개수의 값이 2개 있으니까 200분의 1까지 곱하면 이걸 고1 때면 분할 한 개 한 개 2개로 분류한 거 4개 원소를 그 다음에 세 군데 영역에 집어넣기 이게 분배. 첫 번째 건 24의 값을 2로 나누면 12가지. 두 번째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 그럼 몇 가지야 이거? 36가지인가? 이거 분배까지 못하지. 선생님 잘못 설명했네. 분배는 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우리는 한 개 한 개 두 개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한 개 한 개만 자리 바꾼 게 무의미한 거고 어차피 2개짜리는 제일 끝에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분배를 할 필요는 없겠다. 각각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들 경우의 숫자가 6가지? 이렇게 했을 때는 세 녀석의 값은 이 2개짜리 무조건 끝에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요거 2개만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까지는 해줘야 되겠구나. 이거 2개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해줘야 되겠다. 그래도 12가지. 근데 이렇게 푸는 건 좀 힘드니까 그냥 이걸로 풉시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한 개 한 개도 세야 되겠지? 한 개 한 개를 집어넣는 경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개 한 개 집어넣으려면은 4개 중에 3개 숫자를 뽑아야 되지. 4개 중에 3개를 숫자를 뽑은 다음에 뽑힌 세 녀석의 값을 일렬로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4 곱하기 6이니까 이건 24가지입니다. 그냥 4팩으로 해도 괜찮겠구나. 그 다음은 한 개 한 개 했고 한 개, 2개, 한 개도 해보자. 만약에 원소의 값이 1하고 2, 3하고 4가 들어가도 포함관계는 A, B, C의 포함관계를 만족할 거거든. 그 한 개, 2개, 한 개 값은 첫 번째랑 똑같지 않을까? 이 2개만 자리 바꾼 게 무의미하니까. 한 개, 2개, 한 개로 분류한 경우의 숫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숫자가 2팩분의 4팩이겠네. 또 있을까? 2개, 한 개, 한 개 집어넣는 경우도 가능하겠네. 2개, 한 개, 한 개를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이 속에는 1, 2, 이 속에는 3, 이 속에는 4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포함관계를 만족하는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경우의 수는 똑같겠네. 2팩분의 4팩이겠네. 그럼 이것도 12가지인가요? 12가지, 36가지 더, 24가지 더 했으니까 60가지. 그럼 15시 3회 값만 계산, 확률값 계산할 수 있겠다. 3이 1분의 15, 14, 15, 14, 13. 3회 값이 약분했더니 5, 7. 그러면 35, 91 곱하기 5로 할까? 그때 몇이, 사지 말까? 5 곱하기 91분의 60. 5 약분했더니 91분의 12? 91분의 12가, 뭐 느낌이 싸하다. 다해서 60까지, 15C3.
31, 15, 14, 13 91 곱하기 5 5의 약분하면 12. 내가 느낌이 쌓은 이유가 뭘까? 아이씨, 분모를 잘못했네 내가 지금. 그치? 왜냐면은 지금 세 개의 집합을 선생님이 지금 15C3으로 지금 분모의 전체 경우의 숫자를 구했거든? 근데 순서가 달라지는 거네. 일렬로 배열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렬로 배열하는 걸 망각했구나. 문제가 지금 선생님 여기서 끊었는데 여기서 끊지 않고 서로 다른 15개의 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부분 집합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것까지 해야 되니까 분모의 값은 15C3의 값이 아니고 15P3으로 풀어야 되겠다. 배열까지 뽑은 다음에 배열까지 해야 되니까. 그럼 이 경우의 숫자는 그냥 15, 14, 13이라고 하는 순열로 풀어야 되겠네요. 그럼 15로 약분했더니 4, 다시 2로 약분했더니 7하고 2, 그래서 91분의 2가 답이겠네요. 91분의 2의 값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자고 했던 게 다음 페이지의 질문이 76쪽의 76번이었습니다. 76쪽의 76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가지고 나온 돈의 숫자를 차례대로 A, B라고 할 때 A, B의 최대 공약수의 값이 홀수였으면 좋겠습니다. 홀수?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3점인가 보다. 1, 3, 5라고 하는 녀석과 2, 4, 6의 값이 있는데 만약에 3이라는 숫자하고 6이라는 숫자는 홀수하고 짝수인데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의 값이 누구야?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의 값은 3인가? 5라고 하는 숫자하고 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두 숫자는 홀수하고 짝수인데 홀수하고 짝수의 최대 공약수의 값은 누구죠? 1인가요? 문제는 우리한테 최대 공약수가 홀인지 짝인지를 따지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 1하고 3하고 5의 최대 공약수의 값은 홀수하고 홀수의 최대 공약수의 값은 1인가요? 홀수하고 홀수의 최대 공약수는 홀수입니다. 즉 홀짝의 최대 공약수도 홀수, 홀짝 최대 공약수 홀수, 홀홀의 최대 공약수도 홀수. 다만 짝수하고 짝수의 최대 공약수의 값은 짝수인가요? 그럼 이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최대 공약수가 홀수가 된 경우는 AB라는 숫자가 AB라는 숫자가 홀수하고 짝수였을 땐 최대 공약수의 값은 홀수, 짝수하고 홀수여도 최대 공약수의 값은 홀수, 홀수하고 홀수여도 최대 공약수의 값은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가 된 경우는 이 세 가지 모두 계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짝수하고 짝수였을 때 경우를 이걸 제거함으로써 6건의 확률로 지금 문제를 풀라는 얘기네. 전체 확률 1에서 두 개의 숫자가 모두 다 짝수가 되는 그 확률의 값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짝수가 될 확률의 값은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A도 짝수일 확률 2분의 1, B 값도 짝수가 될 확률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1에서 4분의 1 뺐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확률의 값은 4분의 3이겠네.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여서 3점짜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81번 문제. 이 81번이 몇 쪽이냐면 78쪽의 81번입니다. 78쪽의 81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에 A, B라고 하는 순서상 중에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했을 때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이 1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이 1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은 이웃한 이렇게 X축에 평행한 길이 이런 한 칸 사이의 길이 또는 세로로 이런 한 칸 사이의 길이의 값들이 여기가 1인 거고 다른 모든 길이의 값이 1이 아닌 거지. 이런 길이의 값은 루트 2, 이런 길이의 값은 루트 5, 이런 길이의 값은 루트 10,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길이의 값은 2루트 2,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길이가 깁니다.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길이의 값은 2.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크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6건으로 문제를 풀라는 얘기구만. 모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값들 중에 거리가 정확히 1일 때가 제일 짧은 길이고 거리가 1인 경우의 확률만 제거해주면 되겠네. 그럼 전체 확률 1에서 우리가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세 값은 길이가 1 나올 확률 값이 지금 필요한 거죠. 전체 총 더해서 12개의 점이 있습니다. 12개의 점 중에 두 점을 선택한 경우 중에 거리의 값 1 나온 경우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가지가 거리의 값 1인 경우네. 그것만 제거해주면 전부 다 1보다 크겠네요. 따라서
1-12, 11, 21, 66인가? 66분의 17의 값을 뺐습니다. 66에서 17 빼면 몇이야? 39냐? 49냐?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답이네요. 확률과 통계 지금 두 분 질문하신 문제 지금 프린트 한 것 같습니다.